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183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씨아씨입니다. 기운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고? 쉬는 날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기분 좋게 놀아야지. 제가 녹음을 지금 5월 5일 어린이날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5일날 한번 녹음하고 주말에 한 번 더 녹음을 할 생각을 가지고 물론 이어야겠지. 네, 이을 생각이고요. 1, 2부, 2부 따로 나누지 않고 그냥 이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차가 약간 있을 수 있어요. 네. 일단 5월 5일 어린이날 183회. 내가 몇 회 하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 183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날을 제가 오래전부터 매년, 지금은 아저씨지만 어린이날을 누렸던 입장에서 사실 어린이날에 대해서 아는 건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이날 그러면 막연하게 방정환 아저씨께서 만들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죠. 실제로도 그렇게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에 별 관심도 없었고, 굳이 이런 날을 왜 정했나 이런 것도 관심이 없었는데, 사실 요즘에야 저도 그렇지만 자녀가 하나 둘 많은 집은 셋 넷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하나 있을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좀 소중하죠. 네, 지금과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좀 다른 게 저희 세대, 그러니까 70년대 태생도 일명 베이비붐 세대로 애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애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때도 사실 좀 먹고 살만해지기 초창기 시절이라 어린이에 대한 대우가 엄청 좋진 않았지만 지금처럼 그래도 좀 괜찮아질 때였죠. 제가 들은 바로는 옛날에는 애새끼다 이렇게 좀 어린이를 이렇게 사람 취급 안 하고 좀 부려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대요. 사실 제가 그 세대는 아닙니다만 실제로 그 과거를 재조명하는 드라마나 검정고무신 같은 만화책만 보더라도 그 시절의 아이들의 어떤 모습들이 좀 비춰질 때 오늘날하고는 사뭇 좀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좀 약간 애들 눈치 보는 그런 입장이 더 많을 만큼 또 아이들에게 해주는 게 많죠. 그래서 일명 싸가지가 없다 요런 시대인데,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요즘 애들에는 좋은 스마트폰 두고 다니는 거는 당연하고, 초등학생인데도 애플워치 차고 다니고, 나도 없는 닌텐도 스위치 들고 다니는 걸 보면서 요즘 애들은 참 풍족하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물론 저 역시도 제 아들한테 마음껏 쏟아붓죠. 물론 나는 못 사도 우리 아들한테만큼은 그래도 물심양면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실 엄청 무리한 적은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많이 해요. 그거만큼 지금 오늘날의 어린이들이 분명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것이 보편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음지 잘 못 먹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어린이날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긴 있어요. 지금도 있긴 있는데 예전만큼의 어떤 그런 감동이 없어. 옛날에는 이 어린이 종합 선물 세트를 사면 안에 가면이나 장난감 같은 것도 들어 있었고, 일단 과자들이 좀 이렇게 다채롭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또 이렇게 자체적으로 종합과자 선물 세트를 이렇게 제작해서 판매하는 업체들도 생길 만큼 이런 추억팔이를 또 이용해서 먹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외국 과자들 같은 거 다 섞어갖고 이게 좀 약간 레트로 느낌의 나는 그 포장지로 팔더라고요.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이런 거를 이 지인들이나 아버지 지인들이나 주변 분들이 어린이날에 저한테 좀 줬었어요. 물론 용돈도 줬었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한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한 91년도
아, 88년도에도 그랬구나. 제가 중학생인데, 아버지 친구분께서 저한테 이제 10만 원을 주신 거예요. 10만 원. 그때 당시 1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입니다. 큰 돈.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좀 이제 돈이 씀씀이가 이제 크신 분들도 있었죠. 그때 당시가 이제 88년도가 이제 나이키 에어맥스가 이제 36,000원. 아직도 기억이 나. 36,000원에 38,000원이었어요. 제가 처음 샀을 때 그 36,000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지난번에도 이제 에피소드 얘기했지만, 그 세뱃돈 받은 걸 들고서 이제 여의도 63빌딩에 가서 처음 나이키 에어맥스를 샀었는데, 그때가 이제 36,000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에. 뭐 틀릴 수도 있겠지. 근데 기억이 36,000원에서 이게 38,000원에 왔다 갔다 했어요. 이제 모델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나이키 에어맥스가 지금도 거의 10만 원에서 20만 원인 걸 감안하면, 그때 당시 10만 원이면 에어맥스를 이제 3개, 3개 조금 못 사는 돈이죠. 그럼 오늘날로 따진다면 한 돈 10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5, 60만 원의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내 생각은 그래.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80년대 일반 직장인 월급이 60에서 80만 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 이제 한 달 봉급이 60만 원에서 이제 80만 원 사이를 받았던 걸 생각하면 지금 화폐 가치랑은 좀 다르죠. 어찌됐든 간에 이제 어린이날이 되면 이제 아버지 지인들이나 이제 주변 분들이 공부 잘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뭐 물어보면, 아, 우리 아들 공부 잘하지? 막 이제 이러면서, 아이고, 이놈 멋지구만. 그러면 이제 돈 10만 원 딱 수표로 그 추억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요새 돈 준 사람 없죠? 요새는 없어요. 예전처럼 다시 받고 싶네? 내가 주면 좋지, 받을 일이 없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시절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나이 어리니까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고, 보는 사람마다 용돈 주고 선물 사주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지, 그 시절에는. 아무튼, 오늘 어린이날인데, 뭐, 아저씨가 어린이날, 뭐, 얘기해봐야 아무 없는 것 같고, 그냥 갑자기 옛날에 어린이날 때 뭐 선물 사주는 거, 뭐 이런 게 생각이 좀 났습니다. 뭐, 요새야 뭐 어린이날이라고 그래도, 애들이 뭐 갖고 싶은 게 있겠어요? 물론 그래도 있겠지만, 제 아들만 보더라도, 어린이날에 이제 유치원 때는 막 이제 장난감, 유치원 때까지만 해도 이 뭐 토이저러스나 마트만 데리고 가면 그냥 다 해결이 됐었어요. 그리고 뭐 한 2, 3만 원이면 게임이 끝났어. 근데 얘가 이제 초등학생쯤 되니까 이제 좀 달라져. 아이패드 사주세요. 아빠 컴퓨터 한 대 뽑아주세요. 금액이 틀려져, 금액이. 아빠 닌텐도 스위치 사주세요. 아니 1, 2만 원이면 되던 게 갑자기 이게 30만 원, 50만 원, 돈 100만 원 뭐 이게 올라갑니다. 최근에는 이제 우리 아들이 아빠 피아노 한 대 뽑아주세요. 그런데 피아노가 1,000만 원이야. 아! 야, 아빠도 용돈이 100만 원도 없어 임마. 통장에 돈 100만 원도 없다. 아, 슬프죠? 네, 슬픕니다. 아무튼, 네, 요새 애들이 이제 수준이 너무 높아져갖고, 이제 스케일이 커져버렸어요. 뭐, 스케일이 큰 게 나쁜 건 아닌데, 좀 뭐, 꿈을 크게 갖고, 스케일도 크게 갖는 게 좋은 거죠? 자, 어린이날 때 녹음하고 있는, 방구석 바리스타, 백수 바리스타, 이시아 씨입니다. 네,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건 녹음 아니냐고요? 녹음이지. 녹음 맞아. 자, 오늘도 역시나 커피 한 잔 먹어보면서, 또 주접을 떨어보려고 합니다. 뭐 맨날 먹던 커피 하나, 네, 스타벅스 블랙퍼스트 블렌드 커피, 네, 지금 캔 커피가 제가 이제 그 파이크 플레이스랑 블랙퍼스트 블렌드가 집에 지금 계속 뒹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틈틈이 먹고 있는데, 자, 스타벅스 커피를 먹는 김에 스타벅스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나쁘지 않을까 싶어 또다시 한번 레파토리를 울고 먹을까 해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벅스 블랙버스트 블렌드를 한 잔 마시면서 네, 또 워밍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사실 뭐 아는 건 없어요. 예전에 스타벅스 관련 책 있죠? 하워드 슐츠 이제 저자 책. 그 책을 옛날에 본 기억이, 요새 집에도 굴러 다니는데 다시 보진 않았는데,
잘 알려져 있는 게 그 알프레드 피츠, 네, 피츠 커피의 창업주죠. 네, 네덜란드계 알프레드 피츠한테 이제 로스팅을 듣습니다. 이 제로 볼드윈과 이제 고든 버커, 지부 시글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창업자예요. 스타벅스 창업자가 알프레드 피츠한테 이제 로스팅을 배워가지고 뭐 미국 워싱턴인가? 네, 워싱턴주 이제 시애틀에 이제 조그맣게 이제 소매점 뭐 로스팅한 커피를 팔거나 이제 커피 도구를 파는 걸로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이제 찾아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겠죠.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을 이제 영입을 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이제 이탈리아를 방문하면서 이제 커피에 대한 이제 어떤 세계관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게 되고 실제로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개인적인 커피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985년쯤인가? 이게 일지오날레라는 이제 커피 전문점을 좀 차리면서 이제 커피 사업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스타벅스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를 그냥 이제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사람으로부터 회사를 사들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그 어디야? 하워드 슐츠가 이제 인수하고 나서 이제 이거 그 시애틀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다가 이제 1호점을 내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도 쭉 이어오면서 이제 스타벅스의 실제 탄생지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그 전에 다른 지역에다가 스타벅스 1호점이 있었다가 이걸 나중에 옮긴 걸로 전 알고 있어요. 이게 아마 찾아보시면 책에도 있고 뭐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서도 워낙 많이 다루는 내용이라 제가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시애틀의 이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에서 이제 카페를 차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 커피 이름에 뭐 이제 비아 파이크 플레이스부터 시작해서 파이크 플레이스 블렌드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스타벅스 커피의 어떤 정체성과 문화를 고스란히 그 이름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뭐 오늘날 뭐 스타벅스 제국이라고 할 만큼 세계 3대 커피 브랜드 제국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첫 번째가 스타벅스, 그 다음이 네슬레, 그리고 이제 JAB 홀딩스입니다. 바로 피치 커피가 이 JAB 홀딩스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어떻게 보면 지분을 이제 팔게 되니까 맞죠?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 뭐 기억도 가물가물해. 아무튼 이 전 세계 커피 시장에서 이제 다국적 기업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네슬레를 기반으로 한 유대인 다 유대인들입니다. 하워드 슐츠를 비롯해서 뭐 네슬레, JAB 다 홀딩스 다 유대인 가문들이고 유대인 기업인들인데 아무튼 이 커피 세계를 거의 다 유대인들이 이제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뭐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제가 블랙퍼스트 블렌드를 마시고 있는데 정말 무난해요. 개인적으로는 블랙퍼스트 블렌드에다가 약간 그 얼음을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제가 먹고 있거든요. 얼음잔에다가 블랙퍼스트 블렌드를 넣으면 이게 약간 얼음이 녹으면서 약간 농도도 연해지는 것도 있지만 이게 좀 차가운 청량감이 높아지니까 훨씬 더 먹는 김이 부드러워지면서 입이 좀 즐거워져요.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단맛이나 이제 커피의 향들도 은은하게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 스타벅스 커피를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거나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 캡슐 커피 몇 개 한번 리뷰해 보면서 소개했었지만 맛 괜찮아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기본 커피들이 조금 싸구려틱한 느낌이 이제 오늘날에는 그런 거죠. 물론 옛날에는 이 정도 커피도 상당히 수준 있는 커피라고 얘기했었겠지만 요즘에 워낙에 좋은 커피들이 많이 유통되고 사람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만으로는 이제 조금 성에 안 차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아, 시원하다. 이게 캔 타입이라 인스턴트 커피 특유의 향이 좀 돌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맛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스타벅스 캔 커피가 비싸서 그렇지 아시겠지만 이제 이 캔 타입 커피들 다 이제 동서식품에서 제조하고 있죠. 여기도 보시면 제조원이 이제 동서식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커피를 마시면서 오늘의 커피 기사들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또 뭐 커피 기사들이 있나. 아, 오늘 어린이날인데 우리 아들 밥솥 사줘야 되는데 큰일 났네. 아주 큰일 났다! 네. 자, 오늘의 커피 기사 뭐가 있나 뒤져보겠습니다. 지난주랑 거의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커피 기사
중에 커피 강사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또 글도 올리시네요. 창업 앤 프랜차이즈에서 올라온 기사 한번 소개해 볼게요. 커피의 심장 에스프레소의 인기라는 이제 기사를 올려주셨네요. 뭐 전 좋습니다. 뭐 이제 직접 커피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느껴지는 내용들 이렇게 기사로 전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것도 약간 광고성이 좀 섞여 있긴 한데. 일단 뭐 에스프레소의 개념에 대해서 일단 좀 써져 있고 뭐 굳이 이런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겠죠. 근데 생각보다 에스프레소가 이탈리아 커피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계십니다. 이제 진짜야. 제가 학원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에스프레소 커피가 어느 나라 커피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 조용해요. 여러분 바리스타 자격증 따러 오셨잖아요. 바리스타 어느 나라 커피를 배우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조용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 진짜로 많이 몰라. 관심이 없는 거지. 그냥 먹는 거야. 아, 진짜라니까? 물론 꼭 알아야 되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꼭 알아야 되냐? 아, 근데 그동안 그렇게 먹었는데 모르는 게 더 신기하지 않아? 아무튼 이 에스프레소 커피는 엄연히 얘기해서 진짜 이탈리아식 정통 커피 문화입니다. 그러면 이탈리아에서만 먹는 거냐? 원래 이탈리아에서만 먹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한 거죠. 다른 나라에도 퍼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필터 커피가 이제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핸드 드립 이런 게 이제 필터 커피예요. 뭐 브루잉 커피 그럴 수밖에 없죠. 원두를 갈아서 끓여 먹거나 이제 이거를 추출해서 이제 걸러 먹는 방식이 이제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이탈리아에서 이제 머신을 활용한 이제 고압으로 빠르게 추출해서 먹는 커피 문화가 이제 다른 나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의 커피의 하나의 이제 중심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커피 그러면 이제는 드립커피와 같이 필터형 커피보다는 에스프레소 커피가 더 지배적일 만큼 이제 일상화돼 버린 거죠. 우리도 사실 에스프레소 커피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는 커피 그러면 이제 뭐 커피 메이커로 내려 먹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필터 커피가 다 일반적인 견해였는데 문화 자체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탈리아식 피자와 스파게티가 우리의 이제 외식 문화를 많이 바꾼 것처럼 사실 뭐 피자 스파게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피자라는 걸 처음 먹어본 게 한 85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피자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진짜로. 우리 엄마가 사주지도 않았어. 햄버거는 많이 사줬는데, 피자는 안 사줬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는, 여의도에 피자인이 있었거든요, 피자인. 지금은 피자인이라는 체인점이 없었죠. 그러니까 피자 헛보다 피자인이 이제 먼저 있었는데, 저는 이제 피자인을 많이 갔었어요. 여의도에 어디야? 그 KBS 별관 뒤쪽에 이 피자인이 크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피자인 매장을 많이 갔었고, 그 63빌딩에도 무슨 피자집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도 무슨 피자가 있었어.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 아메리카나를 비롯해서 뭐 우리 인식엔 지금 없겠지. 아메리카나. 뭐 웬디스 뭐 여러 가지 이제 햄버거 그 외식 문화들이 있었는데 뭐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이제 사라졌습니다만 뭐 이제 파파존스도 약간 그런 개념이죠. 요새 잘 안 보이잖아요. 네. 뭐 피자인이 80년대 초에 있었어요, 이게. 그리고 또 이제 90년대에 이 드라마 질투에서 이 피자랑 이제 편의점들이 이제 많이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식 문화에 이제 피자라는 게 일반적이진 않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요. 드라마에서도. 그래서 90년대가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해질 때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 85년도쯤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게 친구들이 이제 놀러 오거나 그러면 이제 피자를 종종 이제 사서 주고 그랬는데 처음 이제 피자라는 걸 먹어봤는데 근데 사실 맛이 없진 않은데 도대체 이게 뭔 맛인가 싶은 정도로 좀 신기했어요. 왜냐면 치즈만 잔뜩 들어있으니까 그 약간 치즈의 꾸릿꾸릿한 향과 함께 그 먹거리가 좀 약간 거부감이 있었는데 또 이제 먹다 보니 우리나라의 이제 외식 문화에 이제 뭐 파스타, 뭐 스파게티라고 했죠 옛날에는 스파게티랑 이런 피자 문화들이 조금씩 이제 일상화된 거죠. 그것처럼 이 커피 문화도 역시나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이제 어색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에스프레소 바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17년도에 이제 리사르 커피 약수동에 있는 1세대 에스프레소 바죠.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리사르 커피의 이제 창업주인 젊은 창업자가 처음에 카페를 했다가 망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들었느냐? 저와 같이 일했던 스텝 중에 한 명이 뭐 여기를 잘 안다고. 나도 몰라요. 이거 근거 없는 유언비어일 수 있어. 그러니까 리사르 커피를 차리기 전에 뭐 카페를 했었는데 뭐 잘 안 됐었대요. 들리는 후문이 그래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에 리사르 커피를 이제 차렸는데 이제 대박이 터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2020년도에 뭐 오이아 에스프레소 바를 비롯해서 제가 최근에 갔던 뭐 소리 에스프레소 바, 뭐 요새는 각 지역별로 이 에스프레소 바가 하나 둘씩 생기고 있는 걸로 보면 조만간 이 에스프레소 바 문화도 조금은 일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저는 솔직히 매력이 있었어요. 네, 매력이 있는 주된 이유는 일단 싸고 커피의 문화를 좀 이색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의 커피를 먹는 문화는 좀 차별성이 있죠. 왜냐면 앉아서 수다를 떤다든가 오랜 시간 뭔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런 장소는 아닌데 지나가다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밥 먹고 나서 약간 입가심으로 에스프레소 한 잔 먹고 뭐 딴 거 또 먹어도 되잖아요. 왜냐면 1,500원 정도의 그 에스프레소 조금 먹으면 다른 걸 먹어도 충분해.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좀 애프타이저 정도로 한 번 더 먹어볼 수 있는 개념으로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에스프레소 바가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이제 유행을 타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 기사에 여러 가지 이제 리사르 커피, 몰토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바, 뭐 몰토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바의 이제 메뉴들, 카페 샬레, 카페 쇼콜라또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대중화되어 있는 커피 문화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오리지널한 커피 문화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는 차원에서 커피의 다양한 문화성을 소개해 주는 거는 꼭 무조건적으로 거부감이 들진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기사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 봤어요. 자, 다음 기사는 이제 평범한 원두는 가라. 흔한 커피는 이제 그만. 스페셜티 커피 소비자 공략이라는 글입니다. 뭐 강동원 기자님께서 M&B 머니 앤드 프랜차이즈 앤 창업이라고 하네요. 뭐 또 무슨 기사인가 한번 대충 볼게요. 네, 커피 업계가 스페셜티 커피를 보다 쉽게 맛볼 수 있는 제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스페셜티 커피는 원두의 향미, 산미, 바디감, 균일성 등을 엄격히 평가하는 스페셜티 커피 협회 SCA, 네, 스페셜티 커피 어소시에이션이죠. 네, 스페셜티 커피의 평가 항목은 아로마, 플레이버, 바디, 밸런스, 애시디티, 스위트니스, 오버월 정도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7가지 항목에서 이제 보통 6가지, 스위트니스를 빼고 한 6가지 정도가 보통 품질 평가의 이제 기본인데, 실제로 이제 평가용 그 평가 시트 같은 거에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게 플레이버, 아로마, 바디, 밸런스, 뭐였지 또? 오버월. 요 정도, acidity 정도가 일반적으로 많이 평가하는 항목들입니다. 자, 뭐 80점이든 100점이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 점수가 높다고 그래서 커피 자체가 퀄리티가 뛰어난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스페셜티 커피 협회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수익이 목적 아닙니까? 협회가 왜 만들어졌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커피를 주려고? 얘네가 심심하고 할 일 없어서 그런 거 하겠습니까? 세력화하고 돈 벌려고 하는 거겠죠? 자, 이런 애들이 결과적으로는, 원두에 이제 점수를 매김으로써 원두의 이제 평가와 함께 동시에 이 원두 커피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제 어떤 장악력들을 가지게 됐고요.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농가들에서 이 스페셜티 협회에 좋은 점수를 받고자 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커피의 문화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현재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뒤늦게 스페셜티 커피 문화가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좀 늦습니다. 커피 문화가 이제 5년에서 10년 정도 이제 늦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제 민족성 자체가 이제 빨리빨리라는 민족성. 사실 아시겠지만 이 한민족은 빨리빨리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여유와
또 이제 뭐야 그 단어 생각이 안 나. 흔히 양반들이 그 여유와 기품을 가지고 이웃 간의 정을 나누며 그 있잖아요. 네. 그 뭐라고 그러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유흥을 즐길 수 있는 민족. 단어 생각이 안 나. 왜 이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빨리빨리가 됐느냐? 이 일제시대 이후에 이제 격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먹고 살기 바쁘고 힘들고, 막 눈치 보고 도망 다니기 바쁘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민족성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 버렸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조금 장점으로 부각이 되면서 실제로 커피 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발전해 나가는 좀 유례 없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게 저 위에 있는 중국인데 중국이 지금 견제할 만한 나라인 것이 시장성이 빠르게 폭발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커피 문화가 빠르게 폭발하다 보니까 오지게 먹고 있습니다. 오지게 먹고 있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커피 소비량이 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커피의 생산량 대비 소비량이 늘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커피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커피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이 커피를 안 먹던 나라들이 커피를 먹는 문화권으로 이제 재편입되다 보니까 커피의 소비량 자체가 기하급수로 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커피는 앞으로 향후 우리가 인류가 죽지 않는 이상은 계속 소비량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 생산량을 늘리기에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물론 이제 생산 지역들이 이제 생산 농가들이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지속적으로 소비량 자체가 늘어난다면 어쩔 수 없이 생산량이 늘어날 텐데 생산량을 늘리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또 이제 인건비와 함께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어찌 됐든 간에 원두 가격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 이 커피가 부가가치가 높은 커피일수록 어느 만큼 가격이 인상될지는 예측하기는 어렵죠. 아무튼 스페셜티 커피 문화가 확산되니까 외국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들 뭐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뭐 라이언 커피를 비롯해서 뭐 가양 커피를 대표하는 뭐 이 싱가포르의 바샤 커피 같이 외국계 커피 브랜드들이 이미 들어와 있고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외국계 커피 전문점들도 이미 많이 들어왔고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뭐였지? 독일의 보난자 커피도 들어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찾아볼게요. 어디 갔어? 제가 봤는데 내가 여기 있다. 롯데백화점 커피에 빠지다. 독일 보난자 커피 국내 상류. 와, 지난주 본점 3층에 오픈. 2030 20대, 30대들 사진 찍으며 스페셜티 커피 맛 즐겨. 공정무역 원두를 사용하여 롯데 MZ세대를 위한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난자 커피가 뭐냐? 그게 좀 또 중요하죠? 사실 보난자 커피에 대해서 나도 잘 몰라요. 그냥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독일 베를린에 본점이 있고 이제 독일에서 유명한 그러니까 독일의 스타벅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먹어본 기억이 예전에 이거 여행 갔을 때 한번 먹어본 기억이 있는데 딱히 정확한 디테일한 기억은 사실 없습니다. 아마 보난자 그러면은 이게 보드게임이 좀 많이 알려져 있을 겁니다. 저도 이거 보난자 그러면 되게 좀 낯이 있거든요. 이게 카드 게임이에요. 독일의 카드 게임인데 실제로 이 보난자 커피를 검색해 보시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보난자 커피. 이게 국내에서는 검색이 되려나 모르겠네. 구글링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난자 커피. 보난자 커피 명동점 나와 있는데 보난자 커피 어딨냐. 조금 더 사견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미국의 스페셜티 전문 업체 스톰프타운과 인텔리젠시아. 이제 국내에 이제 인텔리젠시아는 들어와 있죠. 아시겠지만 스톰프타운이나 인텔리젠시아는 이미 그 JAB 홀딩스 그쪽으로 아마 지분이 인수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 정보가 정확하지가 않아. 이게 독일의 이제 스페셜티 전문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하면 뭐 스톰프타운 인텔리젠시아, 독일 하면 이제 보난자 정도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뭐 정확하게 잘 몰라요. 저도 정확하게 아는 게 나는 하나도 없어. 뭐 아는 게 진짜 너무 없어. 보난자 커피 로스터스 베를린 여긴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 들어가지냐?
일단 뭐 구글 들어가면 요새 자동으로 이제 이제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메뉴가 없는데? 찾을 수 있는 곳. 뭐야? 우리들의 위치. 오, 장비 좋은 거 쓰는데, 베를린. 오, 와, 사진 예쁘다. 오, 와. 근데 뭐, 이 메뉴가 없어. 굿즈. 굿즈. 뭐야, 이거 뭐냐? 보기가, 보기가 어려운데? 얘들아, 좀 잘 정리된 사이트 없냐?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이게 좀 보기가 불편하게 돼 있네요. 사이트는 그냥 굿즈와 이제 위치 정도만 소개돼 있고, 인스타그램에는 이제 사진들이 좀 자세하게 좀 많이 나와 있긴 하네요. 근데 일단 보난자 커피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저도 알고 싶은데, 뭐 저도 저걸 잘 몰라요. 뭐 이제 독일에서 유명한 스페셜티 전문점 정도로만 알고 있어서 뭐 위키 같은 게 나와 있나 뒤져보고 있는데 뭐 자세한 설명은 없네요. 어디에도 이 회사가 생긴 지 언제 생겼냐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에이 귀찮아. 씨. 안다 안 해. 귀찮아. 귀찮아. 이씨. 자 아무튼 뭐 국내에 들어왔대요. 이 보난자 커피가.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하는 기사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뭐 저는 가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느낌이 좀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근데 보난자 커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좀 알고 싶었는데 뭐 자세한 정보들은 없는 것 같고 뭐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커피를 먹어보거나 바의 분위기들을 느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내 개인적인 취향이 맞을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궁금합니다. 네, 어떤 커피를 구현하고 있을지 기회 되면 또 한번 가서 맛을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또 다른 기사 한번 찾아볼게요. 자, 커피 가격. 압박 요인을 못 버텼다. 저가 커피도 속속 가격 인상. 기상 악화, 물류비 증가, 국제 원두값 1년새 51% 꽝충. 개인 카페까지 200원에서 300원까지 인상. 자, 500g에 8,500원이던 원두값이 15,000원으로.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이렇게 올렸다는 거야? 나 납득이 안 되는데? 1kg에 25,000원에서 26,000원으로. 그쵸? 보통 1kg에 제가 지금 학원 커피들도 보면 한 1,000원 정도 올린 것 같아요. 1kg짜리가. 물론 1,000원이 오른 거가 뭐 많이 올랐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 25,000원에서 1,000원 오른 거는 얼마 몇 퍼센트 오른 거야? 한 4% 오른 건가? 한 4%, 뭐 4점 몇 프로 올랐겠죠? 자, 뭐 좀 올랐어. 올랐어. 근데 사실 이게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원두 가격이 좀 오른 거 인정하거든요. 저도 알고 있죠. 맨날 생두 사고 원두 사니까. 근데 커피 가격을 올릴 정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명분은 좀 안 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뭐 10,000원 하던 게 원두가 뭐 20,000원을 했다라든가 뭐 그러면 심각해지지. 근데 꼴랑 1,000원, 1,000원 올랐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웬만한 카페들이 비싼 원두를 잘 안 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로스팅을 할 때도 보통 로스팅 단가가 키로에 13,000~14,000원? 최근에 로스팅 하게 되면 뭐 한 15,000원. 뭐 기껏해야 1kg에 원가가. 그 15,000원짜리를 이제 부대 비용 포함해갖고 이거저것 해서 이제 좀 남겨 먹기 위해서 이제 많이 팔아먹는 거죠. 그랬을 경우 실제로 생두를 사서 로스팅하는 경우엔 그렇고요. 아마 업자들 통해서 이제 원두를 납품 받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보통이 이제 2만 원대입니다. 보통이 2만 원대. 보통이 2만 원대인데 뭐 커피 품질이 오지게 좋은 거 아니면은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설득력은 없어요. 근데 뭐 올릴 수도 있죠. 올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 냉겨 먹을래니 뭐 명분은 다 있는데 근데 이제 올릴 때는 보면 한 4,500원씩 올리잖아. 솔직히 원두 가격이 좀 올랐기 때문에 커피 가격 4,500원 올린다라는 것은 솔직히 설득력은 없어요. 네, 커피 하는 입장에서. 근데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은 남겨야 되니까. 네, 이런 명분 하에 이제 올리겠죠. 뭐 아무튼 뭐 다 각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꼭 정답은 아닙니다만 뭐 충분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기사들이 있나 볼까요?
자, 스타벅스 NFT 세계에 뛰어들다. 올해 말 첫 NFT 컬렉션 출시, 멤버십 커뮤니티도 시작. 자, NFT가 뭐냐면, 뭐야 이거? Non-fungible token. 뭐 이거 이미 그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코인 하시는 분은 아시는데,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뭐 토큰 뭐 정도로 이제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이제 복제가 만연하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미지 파일 올리면 또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되잖아.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복사가 안 되게끔 이제 이런 NFT 기술을 이제 지금 이 뭐야 가상화폐 시장에서 이제 활용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의 NFT 컬렉션이라고 해갖고 이제 요새 이제 이것도 이제 화제였었어요. 몇 년간. 근데 이제 여기에 좀 거품이 많이 껴가지고 뭐 투자했다가 망하는 사례가 실제로 많이 있었죠. 근데 좀 제가 봐야 될 것은 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렇게 핀테크 사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시스템들 그걸 이제 보통 핀테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토스, 뭐 카카오페이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상 세계뿐만 아니라 인터넷 공간에서 우리의 이제 실용적인 삶을 있어서 이제 자본 거래들이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또 손쉽게 이어지는 모든 시스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기업들이 이런 거에 손을 대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 사회의 변화를 빠르게 캐치하고 그런 시장을 먼저 선점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웬만한 큰 기업들이 이미 이런 것들을 밑밥에 딱 깔아놓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클레이든이나 클릭 같은 자체적인 전자상거래 시스템, 물론 카카오페이가 있죠. 그런 것들을 이미 만들어 놓고, 이제 실질적으로 상용화는 잘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좀 때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이 스타벅스 기업도 역시나 이런 거에 있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 스타벅스도 예전에 뭐 제페토와 뭐 이제 이런 가상 멀티 유니버스 메타버스죠. 메타버스 멀티 유니버스 병신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의 이러한 움직임들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튼 그렇다고 그냥 잠깐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딱히 커피 관련 기사가 눈에 띄는 게 없네요. 지금 여름 다가오니까 뭐 다양한 프로모션 광고라든가 이제 신메뉴 소개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커피 한 잔 또 하나 먹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커피는 제가 좋아하는 하는데 이제 일본 기업인 이 조지아 커피입니다. 라떼니스타 캐러멜 라떼와 이제 크리미 라떼입니다. 라떼니스타 이건 뭐냐? 자, 일단 제조는 제품명 조지아 라떼니스타 캐러멜 라떼 코카콜라 음료 주식회사에서 유통을 하고 있고 제조는 이제 삼양 패키징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우유 함량이 이제 크리미 라떼는 36.14%, 요 캐러멜 라떼는 이제 30.13%. 그래도 우유 함량이 15% 이상이니까 상당히 적진 않네요. 일단 설탕과 당류가 많이 들어가 있고 일단 베트남산 커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산 뭐 당류 가공품 그리고 이제 인스턴트 커피는 이제 베트남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자세한 커피 내용은 좀 없네요. 네, 아무튼 뭐 들어있는 건 되게 많아.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 커피니까 이제 로부스타 기반의 커피일 것 같아요. 느낌상. 네, 일단 뭐 자세한 설명은 없고요. 요게 요새 또 광고를 하더라고요. 라떼니스타. 저 검색해 볼까? 라떼니스타. 이 누가 광고하더라? 조이현 대세 조이현. 조이현 씨가 누구예요? 누구지? 이분 누구냐? 저 연애를 잘 몰라. 조이현님 누구인가요? 조이현님. 조이현. 이분이 어디 나오신 분이에요? 뭐예요? 슬기로운 의사 선생 뭐지? 누구지? 모르겠다. 나 모르겠다. 아무튼 이분이 광고에 나오는데. 자, 이제 커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블랙커피 좀 넣어놓고
그래도 블랙퍼스트 블렌드는 이렇게 좀 운전하거나 편의점에서 먹기 딱 좋은 것 같아. 뭐 가격대도 괜찮고. 자, 일단 너무 단 거부터 먹으면 안 되니까 덜 단 거. 크리미 라떼부터 먹어볼게요. 마른 크리미 라떼인데 뭐 이렇게 설명은 없어요. 뭐가 좋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콜드 그리고 라떼 크리미 텍스처가 크리미하대. 한번 흔들어서 먹어볼게요. 에이, 땄어. 자, 좀 우유 같아 보이는데, 약간 분유 맛 난다. 분유. 가공류의 느낌이 향이 좀 세네요. 근데 맛은 있는데요? 괜찮네. 일단 단맛이 조금 많이 나면서 그 특유의 그 분유 있죠, 분유. 연유 느낌과 그 분유 느낌이 약간 비스무리한데 그런 느낌의 향과 맛이 상당히 많이 느껴집니다. 여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거? 남자애들은 이런 거 잘 안 먹지. 약간 분유향 느낌이 나요. 자, 이제 라떼니스타 캐러멜 라떼도 한번 먹어볼게요. 자, 섞어 먹어볼까? 이건 캐러멜 단맛이 좀 세네. 얘도 역시나 그 특유의 캐러멜 향과 맛이 조금 더 향이 많이 도드라져 있는 것 같고요. 천연 향료나 합성 향료를 넣었다는 걸 보면 캐러멜 향 같은 걸 좀 약간 부각시킨 것 같아요. 캐러멜 시럽이 0.17%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캐러멜 향과 맛이 강한 거 보면 인위적인 캐러멜 향을 넣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엄청 달지는 않은데 솔직히 뭐 사실 이런 가공 커피들이 그냥 싼 맛에 먹는 어떤 대체제를 아직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딱 먹었을 때 와 너무 맛있다. 야 씨 이거 진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뭐 이런 건 아직 없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워낙에 싸니까 이런 커피들이 가끔 커피가 땡기거나 당이 땡길 때 이런 걸 사서 충분히 이제 대체제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사서 시음할 때 빼고는 즐겨 마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공적인 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차라리 스틱을 활용을 해서 스틱 커피나 블랙 커피에다가 우유를 탄다든가 뭐 그런 게 조금 더 좀 자연스럽고 좀 더 맛있는 커피를 연출할 수 있는데 사실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우리가 뭐 편의점이나 뭐 운전 중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뭐 커피 타서 먹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간편한 음료들을 사서 뭐 대체제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뭐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이런 브랜드별로 나오는 커피들이 퀄리티가 낮은 건 아닌데 다 비슷해. 물론 엄밀히 같이 먹어보면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뭔가 이 커피만 먹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물론 그만큼 완성도를 높이다 보면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싸고 먹기 편한 이런 RTD형 커피들 뭐 대체제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또 한 가지 느낀 거는 뭐 이런 커피가 크게 아직까지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내 기대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사 먹는 이유는 기업들이 내놓는 커피의 수준이 점점 얼마만큼 좋아지는지를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예요.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또 좋은 커피가 확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옛날보다는 맛있어요. 옛날에 나오는 커피들보다는 요새 나오는 커피들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먹던 커피 한번 다시 지금 사서 드셔보세요. 뭐 레시피 이런 거. 오지게 맛없어요. 왜? 그만큼 우리의 이제 입맛이 고급화가 된 거죠. 레시피 캔커피 같은 거 사서 먹으면 먹다 못 먹습니다. 진짜로. 옛날에는 그렇게 맛있었는데 지금 먹으려고 그러면 오히려 우유를 타 먹어야 좀 먹을만 하는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입맛이 변하는 거죠. 자, 이제 블랙커피 한번 섞어볼게요. 이거 타니까 또 그냥 이상해지는데?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허접 리뷰 카페니스타. 내가 생각해도 너무 영양가가 없는데. 그냥 먹어본 내 느낌이 그냥 쏘쏘했어요, 여러분. 네. 그냥 뭐 이런 커피 굳이 돈 주고 왜 사 먹냐? 야, 그럴 거면 그래도 먹어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기업들이 지금 커피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앞으로 커피의 이런 시장의 구조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직접 먹어봐야 알아요. 그냥 맨날 뭐 백날 뭐 말로만 주절거리면 뭐합니까? 먹어보고 느껴봐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 이제 추억팔이 저의 주저 퍼레이드 마지막. 네, 드래곤볼 프리저 편 마지막입니다. 원래는 프리저 편 다음에 이제 인조인간 편, 셀 편, 마인부 편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드래곤볼에는 이제 프리저까지가 내가 생각하는 오리지널 드래곤볼이라 생각합니다. 인조인간과 이제 셀, 그리고 마인부는 그 이후 계속 나오는 건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게임에서도 제가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나의 청소년기를 같이 보냈던 게 이 프리저 편이고, 실질적으로 그 드래곤볼의 핵심이라고 보는 게 바로 이 프리저예요. 그 대부분이 이 프리저 시리즈 편을 대부분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이나 이유를 보통은 별로 이렇게 재미없어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요 프리저 편을 이제 풀컬러 판을 사기도 했었고, 제가 3주 전인가 이 드래곤볼 카드를 샀는데, 진짜 짱 열받는 게 이게 중국산이야. 이게 너무 짝퉁스러워. 내가 뭔 짓을 했나 모르겠어. 좀 잘 보고 살 걸. 저는 이거 일본 오리지널 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중국 판이더라고요. 역시 인간은 좀 똘똘한 척 하면서 바보짓은 지 혼자 다 하고 댕겨. 진짜 연락 짱나네. 자, 이제 사이언 편에 이어 이 프리저 편을 조금 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서 제 추억팔이 주접을 하고 오늘 방송을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부와 같이 이어서 이제 나가긴 하겠지만, 조금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사이언 편에서 이제 피콜로가 그 오반을 대신해서 이제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네퍼랑 이제 베지터랑 싸울 때 이 피콜로가 죽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피콜로와 신이 하나의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얘기하면 삼위일체,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피콜로가 죽으면 이제 신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죽다 보니 이제 드래곤볼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드래곤볼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죽은 애들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메크 성에 이 드래곤볼이 있다라는 정보를 통해 이 드래곤볼을 찾으러 가게 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리링은 이제 베지터의 말을 통해서 우주 어딘가에 이제 원조 드래곤볼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부루마의 도움을 받아 이 나메크 성인이 타고 온 우주선을 얻어요. 그걸 이제 개조해가지고 나메크 성으로 이제 갑니다. 크리링, 손오반, 그러니까 오반이죠. 이제 손오공 아들, 그리고 이제 부루마, 이렇게 셋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나메크 성으로 이제 가는 거야. 출발! 하면서 이제 떠나. 물론 설정이 말 같지도 않지. 근데 그래도 드래곤볼에서 앞뒤가 그나마 맞는 게 이 프리저 편이야. 나머지 보다 보면 이제 밸런스 붕괴, 그러니까 파워의 밸런스가 붕괴돼요. 그러니까 누가 더 센 건지. 솔직히 얘기해서 인조인간이 손오공보다 세다는 설정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이 프리저 편 이후부터는 이제 전투력 개념도 무마가 되고 실제로 밸런스 붕괴가 나오면서 재미도 이제 없어요. 물론 캐릭터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 뭐 게임 컨텐츠나 다양한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 벌려고 막 계속 만들어내는데 예전만큼의 감동과 이제 몰입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드래곤볼 슈퍼 이런 것들은 관심 밖이에요.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제대로 보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지구에서 이제 도망간 베지터, 이제 자기가 타고 온 그 우주선 타고 휘용 하고 날아갑니다. 근데 이 베지터의 베지터가 지구에서 싸우면서 했었던 그 스카우터에 달린 통신기를 통해서 이 프리저가 다 들은 거예요. 이제 이 나메크 성에도 이 드래곤볼이 있다. 그 드래곤볼로 소원을 빌면 다 죽지 않는 뭔가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알게 돼서 이 프리저가 이제 드래곤볼을 모으러 댕깁니다. 이제 그걸 뒤늦게 한 이제 베지터도 이제 뒤늦게 쫓아가는 거죠. 네, 쫓아다녀요. 아시겠지만 이제 사이어인들은 이제 죽었다 살아나면 좀 세집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베지터도 이제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되느냐? 손오공 때문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자기네들이 죽었다 살아나면 더 이제 강해지는 것들을 알게 됨으로써 이제 베지터가 이제 눈을 뜹니다. 이제 손오공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부루마 일행이 이제 도착을 해서 부루마 일행도 이제 드래곤볼 찾으러 다니는 거고,
바로 이 프리저 일행도, 그러니까 프리저가 이제 도도리안이나 그리고 이제 자붕을 데리고서 이제 세 명이서 또 댕겨요. 그리고 이제 베지터가 또 후속으로 붙어서 또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세 팀이 서로 드래곤볼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나메크 성에서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베지터가 처음에 한 게 뭐냐면 퀴라고 하는 자기와 이제 비슷한 레벨에 있던 이제 친구인데, 친구라기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경쟁자죠. 그래서 죽여버려요. 베지터 성격 나오죠. 네. 일명 배드가이. 아시겠지만 이제 베지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약간 악역으로 나오다가 이 프리저 편을 이제 계기로 이제 약간 손오공과의 이제 어떻게 보면 츤데레 이제 친구 아닌 친구, 그리고 이제 같은 좀 이제 가까이 지내는 이제 어떤 그런 패밀리 같은 개념이 돼버립니다. 나중에 보다 보면 이제 또 이 베지터가 이제 부루마 사이에서 이제 트랭크스를 낳고 뭐 이제 뭐 이렇게 얘기가 또 오지게 이제 진부하게 가요. 근데 그건 그만두고, 어찌됐든 간에 이 나메크 성에서 이제 베지타가 하나 둘 자기의 숙적들을 제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큐이, 그 다음이 도도리안, 그 다음이 이제 자붕. 그렇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프리저의 이제 똘마니들을 하나 둘씩 제거하면서 이제 프리저랑 나도 맞먹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착각 속에 이제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그 크리링과 오반도 이제 그 대장로를 만나서 이제 전투력을 업그레이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안수 한번 해주니까, 머리에 손 대고 안수 한번 해주니까 몸 안에 있었던 신비한 힘이 끌어오르는 만화니까 가능하지. 나도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나도 누가 안수 한번 딱 해주니까 갑자기 에너지 업그레이드 되고 전투력 상승. 아, 얼마나 좋아. 나도 UFC 나가 돈 벌게. 그러니까 서로 이제 드래곤볼을 차지하고 숨기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프리저의 이제 기분을 상당히 짜증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리저가 불러야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와요. 그 기뉴 특전대가. 처음에 저도 이 기뉴 특전대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판타지를 많이 가졌는데, 막상 오고 났는데 애들이 너무 병신 같아. 한마디로 설정에 비해 너무 허접해. 그리고 너무 쉽게 죽어. 중반에 시간을 질질 끌긴 하는데, 이 기뉴 특전대가 5명이거든요. 각자의 능력이 있어요. 각자의 능력이 있는데, 이 베지타 일행한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쳐발려요. 그만큼 이제 베지터가 이제 상당히 세진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프리저는 이 드래곤볼을 다 모아서 이제 대장로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소원을 빌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행들을 이제 계속 엎치락 뒤치락 만나게 되죠. 기뉴 특전대를 만나면서 이제 싸우다가 기뉴 특전대와 베지터가 맞짱 뜨기에는 조금 레벨이 떨어집니다. 이때 이제 손오공이 나메크 성에 딱 도착하면서 이제 위기에 처한 이 부루마 일행과 베지터를 도와 기뉴 특전대를 물리칠랑 말랑 하다가 기뉴 특전대의 기뉴에 의해서 몸을 빼앗기게 되죠. 몸을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게 됩니다. 아무튼 설정이 그래요. 일단 뭐 기뉴 특전대를 다 무찌르고 손오공은 다시 한번 이제 거의 이제 피폐해진 몸을 이제 또 치료실 있죠.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이제 베지터와 베지터 일행, 그러니까 크리링과 오반, 베지터, 그리고 이제 네네. 네네라고 그래서 이제 힐러예요, 힐러.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메딕이죠, 메딕.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전투하다가 이제 힘 딸리면 이제 걔가 이제 치료해주고 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리저하고 맞짱을 뜨는데, 아시겠지만 프리저가 자기가 그럽니다. 나의 전투력은 53만입니다. 막 또 뭐 이제 개소리를 해요. 사실 이 기뉴 특전대가 이제 보통 게임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전투력이 이제 한 10만입니다. 10만. 반면에 이 프리저의 전투력이 53만부터 설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속에서 보면 실제 이제 배틀 파워라고 해서 이제 전투력이 나와요. 이 게임 속에서. 그래야 좀 더 게임에 몰입을 하면서 이 만화책을 이제 상상해서 보던 친구들이 이 게임 속에 더 몰입이 잘 되니까, 실제로 게임에서 전투력이 이제 53만, 이제 이 설정상 그렇습니다. 기뉴 특전대의 이제 기뉴가 이제 한 10만 정도 전투력을 갖고 있어서, 실제로 게임을 하다 보면은 전투력에 이제 쳐발려요. 그래서 이제 손오공 같은 경우에 이제 개왕권을 이용해서 개왕권으로 이제 전투력을 끌어올려서 이제 프리저를 물리치는 그런 설정으로 이제 게임 속에서도 움직이는데,
보통 이제 페미콤의 이제 드래곤볼 Z2가 요 바로 이 프리저 편에 해당이 되고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그 슈퍼 페미콤 SFC라고 그러죠. 슈퍼 페미콤의 이제 드래곤볼 Z 초사이어인의 전설이 나옵니다. 이 초사이언의 전설 같은 경우는 RPG 게임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페미컴이 이제 8비트, 슈퍼 페미컴이 이제 16비트로 조금 이제 색깔과 음악 이런 게 좀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8비트 그러면 이제 뭐 색깔이 좀 단조로운 거에 비해서 이 16비트 게임을 들어가면 이제 컬러가 이제 상당히 화려해지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음악도 상당히 이제 좀 더 뭐라 그럴까 리얼해지는데, 물론 그 이후에 이제 32비트나 64비트 게임기에 비하면 뭐 비할 바는 아닙니다만, 이 슈퍼 페미콤의 이 초사이언의 전설이 어디서부터냐면 페미콤 그 드래곤볼 Z 1과 2의 내용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라데츠가 나오고 이제 베지터와 싸우는 내용부터 해서 이 드래곤볼 맨 마지막 그 기뉴 특전대 이후에 이제 그 프레이저를 이제 물리치는 내용까지인데, 사실 이 게임에 좀 그 숨겨져 있는 스토리가 뭐냐면, 개왕권만 써서 이 프리저를 무찌르면 그냥 엔딩이 끝납니다. 이 슈퍼 패미콤에. 그래서 제가 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갖고 막 달고 사다시피 했는데, 네, 게임을 하다가 그 게임 속의 파츠, 이제 구성원들 중에 한 명만 죽으면 손오공이 초사이언으로 변해요. 이 설정이 게임상에. 그러면 실제로 전투력이 뭐 499만 9,999인가? 뭐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막 프리저를 이제 쳐 바르죠. 말 그대로. 우리가 흔한 얘기로 쳐 발라서 이제 쉽게 죽입니다. 쉽게 죽이고 나면은 맨 마지막 엔딩을 넘어갈 때 뭐가 나오느냐? 베지터도 초사이언으로 변해갖고 이제 숨겨진 에피소드예요. 이 게임 속에. 실제로 있어요. 이제 손오공이 이제 막 이제 게임이 끝나갖고 막 엔딩이 돼서 이제 막 뭐 음악 올라가고 막 이제 뭐 만든 사람들 쭉쭉 올라가다가 맨 마지막에 베지터가 초사이언으로 변하면서 이제 앞길을 막고 베지터랑 다시 한번 싸우는 모드로 바뀌죠. 야, 그때 그 전율, 와, 이게 막 진짜, 정말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동감이 안 되겠죠? 공감이 안 되지, 당연히. 이런 걸 안 했으니까. 근데 나는 그 시절에 이런 게임을 통해서, 야, 내 삶의 희망이 되었어. 나도 손오공처럼 업그레이드 할 거야. 막 이제 뭐, 지금 생각하면 너무 병신같지. 내가 왜 저랬을까? 아무튼 이 프리저 편은 수많은 게임에서 이제 컨버전 되면서 이제 계속 울고 먹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닌텐도 위 스위치로 나온 게임이 또 있어요. 최근에 이제 좀 맞들린 게임이 요 닌텐도 스위치, 네, 바로 드래곤볼 Z 카카로트입니다. 새로운 이 제목이 뭐지? 새로운 각성이었나? 하여튼 뭐 있어. 물론 참고로 저는 스위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 PC판이 나왔어요. PC판이 나와서 집에서 깔아놓고서 이제 게임을 하진 못하고 있어. 와이프 눈치 보이고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이 게임하는 걸 엄청 싫어해. 그리고 이제 아이도 있고 하니까 또 아빠가 한가하게 게임기 붙잡고 있으면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깔아만 놓고 이제 시작은 못 해봤는데, 이게 이제 드래곤볼 Z가 이제 지금 오늘날에도 제가 어릴 때 하던 게임들인데, 이게 오늘날에도 지금도 계속 울고 먹고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 이게 화려한 그래픽과 게임성으로 이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나온 지 좀 됐어요. 나온 지 좀 됐고, 왜냐면 2021년도쯤에 나왔을 건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일단 내가 옛날 같았으면 이거 계속 붙잡고 쟁의를 하고 있었겠지. 근데 뭐 이제 드래곤볼 Z 카카로트, 네, 요 게임에서도 이제 이건 또 스토리가 똑같아요. 바로 이 라데츠 드래곤볼 Z가 보통 이 라데츠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게임이 그 마인부 편까지 엔딩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다양한 게임을 가지고 이 프리저 시리즈를 끊임없이 울고먹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게 좀 전 세계에 많은 이 팬층을 거느리고 있고, 실제로 이 게임 자체가 게임성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프리저 편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프리저가 이제 각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신을 2번 해요. 그러니까 아니, 3번 하는구나. 프리저가 3번을 변신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사이어인처럼 이제 킹콩처럼 이제 등치 크게 변하는 게 있는 반면에, 이제 이 프리저 종족들은 조금 얄쌍하고 귀엽게 변신하면서 좀 업그레이드가 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 속에서는 전투력이 한 99만 9,999인가? 아무튼 그런 설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리저의 전투력이 그 3단계 변신했을 때 전투력이 거의 한 100만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이 페미콘판에서는 전투력이 이제 손오공이 99만 9,999로 설정이 돼 있어요. 물론 그렇게 돼서 이제 프리저를 이기고 이제 끝나는 내용으로 가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 프리저를 맞짱을 뜨면서 손오공이 초사이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 전에 끊임없이 밑밥을 깔죠. 네. 이 만화에서 이제 초사이어인이라는 것을 밑밥을 깝니다. 손오공이 초사이어인이라는 걸. 물론 이제 초사이어인이 어떤 건지는 안 알려줍니다. 그냥 설정이, 이제 뭐 사이어인 중에 전설의 초사이어인이 있다 막 이러면서 마치 손오공이 그 초사이어인인 것처럼 이제 설정을 계속 몰아가죠. 그리고 맨 마지막쯤에 이제 베지터가 프리저한테 연락의 계기다가 이제 죽습니다. 네, 흔한 얘기로 이제 까불다가 이제 쳐맞는 거죠. 처음에는 좀 비등비등하다 생각하고 덤볐는데, 프리저가 각성을 할 때마다 이게 레벨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제 베지터가 이제 손도 못 쓰고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손오공한테 유언을 남기죠. 야, 너는 초사이어인이야. 뭐 각성의 눈을 떠야 돼. 막 뭐 하다가 이제 죽어.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그 크리링이 죽어요. 크리링이 전투에서 그 흔한 얘기로 프리자가 2번 죽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도 찔렀을 때 완전히 안 죽었어. 그때 내내가 고쳐주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는 아예 이제 흔적도 없이 이제 없어져, 이제 막 가루로 날려버립니다. 손오공이 이제 열받아갖고, 이제 초사이언으로 변해갖고, 이제 프리저를 그냥 뭉개버리는 어떤 그런 설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콜로와 이제 이 일행들은 다 이제 지구로 돌아오고, 손오공은 돌아오지 못하는 걸로 이 프리저 편이 끝나요. 아무튼 이 프리저 편은 이 드래곤볼에 있어서 큰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페이지를 장착하게 되는데, 이걸로 이제 오지게 게임과 다양한 컨텐츠로 이제 돈을 오지게 뭐 긁어 모으십니다. 뭐 피규어, 프라모델, 게임기, 뭐 문구류, 또 뭐 카드 게임, 카드, 또 뭐 이게 뭐 제과, 뭐 음식, 뭐 제가 기억나는 게 지금도 집에 있는데, 드래곤볼에 이제 예쁜 그 카툰으로 그려져 있는 뭐 빵, 뭐 과자, 그리고 이제 뭐 음료 캔 이런 것들이 워낙 많았어요. 일본이 워낙 그런 나라니까. 저도 이제 일본에 갔을 때 기념 삼아 이제 그런 걸 갖고 와서 이제 지금도 이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추억이죠, 추억.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하나 잘 만들어진 컨텐츠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울고 먹고 있는 게 일본입니다. 아마 지금 일본이 정치가 망가지면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탱하는 게 바로 이런 문화 컨텐츠가 아닌가 싶거든요. 옛날에 일본 하면은 정말 전 분야에 있어서 뛰어날 만큼 정말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였는데,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문화 컨텐츠 강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게임성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닌텐도 스위치 팔아먹고 게임 컨텐츠 팔아먹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인데, 물론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다시 재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면서 지켜봐야 할 나라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거는 다 배우고 우리도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그들의 민족성이나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무시한다거나 뭐 치부해버리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뭐 험한 이런 내용을 많이 들었을 때 안타깝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중국 미워하고 일본 미워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뭐 네티즌들 글 보면 뭐 짱깨 뭐 중국스럽다 막 그냥 오지게 욕하는데, 그들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무조건적으로 중국 비난하고 조선족 나쁘다, 물론 나쁜 사람들 많겠지, 뭐 일본 놈들 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속이 좁은 것 같아. 좋은 건 좋은 거, 도울 땐 서로 돕고 서로 같이 상생하는 게 이 세상인데 무조건적으로 다 나쁘다. 지금 러시아 전쟁 일이니까 무조건 다 러시아 나쁘다. 러시아가 왜 나빠? 푸틴이 나쁜 거지. 서로 돕고 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서로 돕고 외교를 잘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자, 아무튼 사이어인 편의 이 주접을 한번 떨어봤습니다.
뭐 제 추억 속에 이 드래곤볼은 이 사이어인 편까지가 아마 주된 추억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게임과 만화를 좋아했었고 이때가 제가 이제 아니 고등학생 때에서 이제 대학생 넘어가는 그즈음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요 게임과 이 만화책에 이제 심취해서 거의 뭐 드래곤볼 에너지파 쏘다가 끝난 그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애들한테 야 가메하메파 막 지금 생각하면 참 흑역사야. 내가 왜 그랬나 싶은데 그 시절엔 애들이랑 그러고 놀았어요. 네, 순진하죠. 네. 내가 왜 그랬을까? 자, 아무튼 1부 방송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밥 먹고 봐요. 라운드 2 파이트가 아니라 녹음하겠습니다. 네. 네, 쉬다가 왔고요. 네, 밥도 먹었고 이제 간식을 먹어야지. 그래서 제가 지금 뭘 먹느냐? 오리온 카스타드를 먹고 있습니다. 오리온 카스타드 안 좋아해요? 좋아하나? 자, 롯데 카스타드랑 오리온 카스타드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롯데보다는 이 오리온 쪽 카스타드를 조금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이 노브랜드에서도 그 PB 상품으로 이 카스타드가 나오는데 참고로 오리온의 외주를 주더라고요. 약간 제조가 오리온이에요. 그래서 노브랜드용 카스타드랑 오리지널 오리온 카스타드를 같이 사서 먹어봤는데 안에 카스타드의 이 뭐랄까 점성이 좀 다릅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오리지널 카스타드가 조금 더 뭐랄까 좀 꽉꽉 차 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약간 조금 이제 푸석푸석한 뭐랄까 좀 이렇게 점도가 좀 높아요. 반면에 노브랜드 거는 조금 이렇게 좀 치즈 녹은 것 마냥 오히려 더 이렇게 부드럽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오히려 노브랜드가 더 맛있지 않나? 제 입맛이 좀 싸구려라서 싸구려라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확실히 이제 좀 날이 좀 더워져서 불과 뭐 지난주나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밤 되면 서늘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반팔 입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외투도 없이 입고 다니는데도 전혀 뭐 춥다는 느낌도 안 들고 실제로 이제 강의를 하거나 이제 일을 하는 동안에도 이제 더 좀 덥다고 많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방에서 지금 방구석에서 녹음하고 있는데 더워. 에어컨 틀어줘. 에어컨 좀 틀어줘. 더 죽겠어. 선풍기라도 틀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아직도 히터를 놓고 쓰고 있어요 방에. 이거 히터 빨리 치워야 되는데. 씨, 더워 죽겠네. 지금 막 땀이 나 녹음하는데. 제가 지금 오리온 카스타드를 먹으면서 이제 맥심 요번에 새로 나온 라이트 로스트 아메리카노를 시음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옆에는 이제 증정용으로 있는 마일드 로스트, 이제 좀 부드러운 거죠. 다크 로스트 전에 있는 게 이제 현재 라이트, 마일드, 다크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맞죠? 네, 맞을 겁니다. 이 시그니처 말고 일반 카누예요. 겸사겸사 오늘의 그 오리온 주가도 한번 볼까요? 오리온 카스타드. 개인적으로 오리온의 오징어 땅콩을 이후로 별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오리온 제품들을. 초코파이도 잘 안 사 먹는구나. 오리온 주가를 보겠습니다. 오늘이 지금 이제 5월 6일 장 끝났으니까 네. 주말에는 안 하죠. 아시죠? 지금 보니까 요 3개월 내내 계속 하락세네요. 이 3월 달까지만 해도 10만 원대에서 이제 9만 원대까지 유지가 되다가 아무래도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지금 재개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많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아마 이게 6월 달부터 이제 정식으로 이제 다 재개하는 걸로 전 들었습니다. 사실 잘 몰라요. 저도 뭐 공매도 관심도 없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주식을 사서 그냥 갖고 묻혀놓고 있다가 목표가가 오를 때까지 그냥 내비두는 스타일인데 지금 오리온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 이 3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2020년도 1월 달부터 2022년 초반 때까지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이런 식품 관련 주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소비하는 이런 식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좀 올랐던 거에 비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완화됨과 동시에 이제 공매도의 영향을 받아서 대체적으로 많이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91,200원. 물론 지금 요즘 전쟁과 관련돼서 이제 주가들이 워낙 좀 불안정하고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오리온 주가들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는 거죠. 네, 물론 개인적으로 오리온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일단 제가 초코파이를 좋아하지만 사실 나이 먹고 초코파이 잘 안 먹잖아요. 네, 사실 이 카스타드도 최근에 노브랜드 제품이 나오고 나서 이제 비교해 보려고 산 겁니다. 뭐 비싸니까. 겸사겸사 또 먹어봐야겠다. 이제 커피를 한번 비교하면 같이 또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카누의 이제 마일드 로스트랑 라이트 로스트를 일단 핫으로 해서 먹어보면서 카스도 같이 먹어볼게요. 끓인 물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 물을 좀 끓을 때까지 놔두고. 자, 일단 마일드 로스트랑 카누의 네, 라이트 로스트를 한번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사 근데 왜 이러지? 내 죽으려고 그러나? 네, 동서식품 주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금요일 날 마감하고 나서 이제 주말 동안 이제 개장이 안 되다 보니까 동서 주가도 26,000원. 그래도 원래 코로나 이전에 15,000원 정도였었죠? 맞나? 맞아요. 15,000원 정도였었다가 이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4만원대까지도 뛰었던 걸 생각하면 뭐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현재도 지금 25,000원. 네, 시가가 26,000원, 고가 26,150원, 저가 25,700원. 뭐 나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동서식품 관련 주를 제가 사고 있어서 뭐 그렇게까지 손해본 건 없기 때문에 뭐 장기간 당분간은 갖고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자, 일단 동서식품의 이 커피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볼게요. 일단 마일드 로스트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3칼로리로 나와 있고 0.9g 0.9g 스틱 하나에 이제 1g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칼로리가 3칼로리 상당히 이제 낮죠. 써있기로는 복근 온도가 콜롬비아 50.7%, 과테말라산 29.6%, 에티오피아산 19.7%. 솔직히 이 0.7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좀 짜증이 나는데 계산하기가 어렵잖아. 계산하기가 어려워. 어찌됐든 간에 콜롬비아, 과테말라, 에티오피아 보편적으로 이제 중남미 커피에다가 동남아시아 쪽 커피나 이제 아프리카 쪽 커피를 섞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패턴인데 뭐 이제 콜롬비아, 과테말라나 뭐 브라질, 뭐 과테말라 아니면 브라질, 콜롬비아 뭐 거기다 이제 뭐 에티오피아나 뭐 케냐 뭐 이렇게 섞는 게 뭐 많이들 쓰는 블렌드입니다. 일단 세 가지 블렌드의 이제 마일드 로스트고, 자, 라이트 로스팅을 보면 이것도 0.9g, 그리고 이제 3칼로리 비슷합니다. 자, 원도에 대한 정보를 보면 이제 코스타리카산 44.3%, 에티오피아산 비중이 높네요. 34.5%, 콜롬비아산 21.2%. 뭐 이건 역시 특별히 블렌드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산과 이제 콜롬비아산이 이제 절대적인 기준을 깔아놓고 있고, 이제 콜롬비아를 약간 조금 사이드로 이제 맥인데 내가 이제 미쳤나봐. 이제 방송할 생각이 없어. 이제 막 가자는 거지. 막 가자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둘 다 보면 이제 중남미 커피의 에티오피아, 네, 비슷하죠? 네, 얘도 이제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라이트 로스팅입니다. 총 이제 지금 이 스틱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하나는 증정용이라 5개 들어있고 요거는 이제 30개들이 샀는데 참고로 이게 소포장되어 있는 게 또 팔아요. 근데 제가 잘못 사가지고 소포장 있는 걸 깜빡하고 에이씨 괜히 30개 샀어. 씨. 다 먹으려면 이제 큰일 났어. 자, 요거를 이제 두 개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누는 개인적으로 시그니처 시리즈를 더 좋아하는 편인데 뭐 제가 하도 방송에서 많이 했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상하진 않습니다만, 자, 하나는 마일드, 자, 하나는 라이트.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자, 아우 사람들이 제가 뭐 다 비싼 커피만 맨날 먹으러 다니는 줄 아는데 저 가난해가지고 비싼 거 못 먹어요. 맨날 싸구려만 먹고 댕기고 기껏해야 이런 스틱 커피나 들고 댕기면서 먹는 그런 아주 불쌍한 백수 아저씨입니다. 자, 이제 마일드 로스트부터 한번 네, 시음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까고 지금 이게 1g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레시피 상으로는 거의 100ml 정도밖에 못 부을 것 같아요. 1g도 안 되거든요.
일단 색깔이 상당히 진하고요. 마일드 로스트라고는 하는데 색깔로 보면은 거의 CT급에서 좀 더 간 듯한 네, CT급으로 보여요. 자, 이제 라이트를 까볼게요. 자, 네, 보면은 색깔이 진짜 약간 더 밝습니다. 네, 약간 더 밝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거의 하이에서 CT 사이로 보여지거든요. 이 색깔로 보면은 지금 써있기로는 이게 라이트 로스팅이라고 써있는데 그냥 색깔로 보면 말이죠. 참고로 SCA에서 쓰는 이제 9단계 구분법이 있고요.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8단계 둘, 넷, 여섯, 8단계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라이트, 시나몬, 미디엄, 하이, 시티, 풀시티, 프렌치, 이탈리안 요 구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 스페셜티 협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내용으로는 엑스트라 라이트가 있고 베리 라이트, 라이트, 미디엄 라이트, 미디엄 다크, 다크, 베리 다크, 엑스트라 다크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9단계가 있고 일본 로스팅 단계가 이제 라이트, 시나몬, 미디엄, 하이, 시티, 풀시티, 프렌치, 이탈리안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이제 일본식과 미국식을 짬뽕으로 해갖고 라이트 로스트를 이제 베리 라이트, 시나몬을 이제 라이트로 보고 있고요. 미디엄을 이제 모더레이틀리 라이트, 하이를 이제 라이트 미디엄 정도로 보는데 이 색깔로 보면은 거의 그냥 뭐 하이에서 CT 사이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좀 맛을 볼게요. 일단 뜨거운 물을 넣어서 네, 맛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100ml만 넣어야 된다. 야, 이씨 아저씨 정신 차려. 잘 넣어야 돼. 자, 이쪽이 미디엄, 이쪽이 라이트입니다. 일단 카누 제품만 놓고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카누 제품만 놓고 일단 카스타드 하나를 까서 먹고, 네. 내 방송이니까 내가 먹는 거 뭘 안 하시죠? 네, 괜찮죠? 네. 원래 개념이 없잖아? 네, 저 아저씨 원래 개념 없는 거 아시죠? 부드럽구만. 흘리면 안 되는데? 흘리면 난리 나는데. 가족들한테 혼나는데. 일단 이 크림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오리온께 롯데 거보다. 맛있다. 자, 제가 단 거를 먹었기 때문에 블랙커피의 맛이 더 맛있게 느껴져요. 실제로 이 커피에 단 것이 잘 어울립니다. 그래야 더 이제 맛이 더 명확해지고 입안에서 이제 풍미가 더 잘 느껴지죠. 자, 일단 마일드부터 먹어볼게요. 일단 마일드 딱 먹는 순간 거의 맛이 CT급, CT 이상이야, CT 이상. 근데 카누가 나온 지가 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스틱커피 치고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을 생각했을 때 아주 무난하죠. 자, 이제 라이트를 먹어볼게요. 솔직히 딱 먹어갖고 이게 무슨 원두가 들어갔는지 맞히기는 어려워요. 이 에티오피아와 이제 코스타리카가 많이 섞여 있는 이 라이트를 먹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맛이 좀 명확한가? 살포시 이제 산미 쪽이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마디감과 쌉싸름한 애프터가 좀 세요. 그러니까 중남미 커피와 이제 에티오피아산 커피가 딱 어떤 색깔이 아니 이 날파리 자식이 방구석에 이 방구석에 날파리가 날도 더워져 가는데 아니 이놈의 날파리가. 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좀 저렴한 커피들 있죠. 블렌드 되고 또 이제 배전도가 비교적 높은 커피들은 무슨 원두 섞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먹어보면 그게 잘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배전도가 높을수록 맛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진짜 신의 미각의 천재들이면 모를까 나처럼 이제 무식하고 아는 것도 없고 미각도 절대 미각이 아닌 사람은 그 커피가 그 커피야. 일단 마일드와 라이트가 맛이 생각만큼 확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일단 마일드를 딱 먹어보고 아싸
라이트 딱 먹으면 중반부터 써.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마일드 로스트는 입에 넣자마자 아싸! 라는 느낌이 나오면서 이제 끝까지 쓴 맛이 유지되는 반면에 이 라이트 로스트는 처음에는 부드러우면서 쓴맛이 안 낚여지다가 중반부터 계속 쭉 써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어. 한마디로 이거야. 앞쪽이 좀 덜 쓴 게 라이트, 앞쪽부터 끝까지 쓴 게 마일드. 다크는 더 쓰겄지. 네. 내가 이거 왜 샀을까? 후회스럽네. 개인적으로는 이 카누를 먹는 것보다 솔직히 1, 2 스틱이 더 맛이 좋은데 솔직히 1, 2 커피가 더 비싸니까 가격 대비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 거 아닙니까? 야 이건 싸잖아. 막 그럼 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스틱 커피들이 분명히 다양해지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데 또 가격대들도 비교적 착해요. 국산 제품들이. 근데 아직까지도 그 옛날의 고정관념의 그 맛들이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그건 아직까지도 이 대중들의 입맛이 이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실 이런 라이트 로스트 같은 경우는 물을 좀만 더 부으면 이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사는데 제가 물을 좀만 더 넣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100, 뭐 한 50 이렇게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커피가 좀 더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걸 딱 100을 넣었거든요. 여기 레시피에도 보면은 어디야? 어딨어? 어디 써있었는데? 안 써있나? 써있었는데? 100에서 120ml를 120ml래. 점심이래. 또 하나에 미쳐가는 것 같아 정말. 네, 뜨겁거나 차가운 물을 100에서 120 정도 부으시오 써있잖아요. 참고로 이 제품도 맥심은 몬델리즈 인터내셔널 그룹의 상표이며 라이센스하에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몬델리즈가 원래 미국 크래프트 주식회사 이제 산하의 브랜드였는데 제가 최근에 들은 바로는 이 몬델리즈가 이제 JDE 그 커피 연합 그러니까 JAB 홀딩스 쪽에 이제 지분 인수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몬델리즈 제가 어디서 좀 지나가다 봤는데 몬델리즈 인터내셔널 그래놓고 어디 갔어? JAB 홀딩스. JAB 홀딩스는 이제 독일의 라이먼가의 이제 부자, 네, 부자죠, 부자. 대기업이죠. 네, 유대인이 이끌고 있는 JAB 홀딩스에 인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사가 나와 있네요. 자, 볼까요? 독일 JAB 홀딩스 새로운 커피 공룡으로 등장. JAB 홀딩스가 사들인 몬델리즈 인터내셔널과 큐리그 등을 합하여 21%가 됐다고 하는 이게 2015년. 내가 그동안 모르는 거였어? 내가 이렇게 무식했어. 너 너무 무식해. 아이씨, 나 진짜 큰일 났네, 씨. 참고로 큐리그가 뭐냐면 여러분 그 닥터페퍼 아시죠? 닥터페퍼. 그 닥터페퍼 음료 만드는 회사예요. 제가 아는 건 그래요. 뭐 닥터페퍼는 저도 좋아해서 한때 이 닥터페퍼 필 꽂혀갖고 한 2013년경인가? 제가 카페에서 이 닥터페퍼를 많이 팔았었어요. 근데 손님들이 닥터페퍼가 있으니까 다른 카페 잘 없거든요.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닥터페퍼 좋아하고 닥터페퍼를 이제 가게에서 팔았단 말이에요. 뭐 콜라 사이다는 안 팔고 닥터페퍼만 팔았어. 그때 당시 한 3,000원에 팔았나? 잘 팔렸는데 아무튼 이 큐리그가 이 닥터페퍼를 만드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디테일한 건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좋겠죠? 네. 아무튼 이 큐리그와 이 JAB 홀딩스가 이제 큐리그를 매입하고 그리고 몬델리즈까지 네, 매입을 했다는 기사가 꽤 오래전에 떠 있는데요. 최근 기사를 좀 찾아볼게요. 몬델리즈와 JAB 홀딩스. 참고로 이 JAB 홀딩스가 갖고 있는 이 몬델리즈 커피 사업부가 인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맥스웰 마스터 블렌더즈를 비롯해서 맥심 뭐 오레오 그리고 이제 리치 그 크래커 있죠. 그리고 토벌론 초콜릿 엄청
밀카인가 뭔가 하여튼 뭐 되게 많아요. 얘네 제품이.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큰 회사죠. 그러니까 세계에 2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커피 회사 이 몬델리즈가 뭐 그렇다고 해요. 나도 자세한 건 잘 몰라요. 그냥 이 회사를 동서식품이 지금 뭐야? 동서식품이 어찌됐든 이 회사의 이제 브랜드를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근데 솔직히 제가 동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일단 JD에서 이 몬델리즈 지분을 인수한 걸로 일단 저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한 거고 주소 들었었어요. 주소 들었는데 향후에 이 동서가 몬델리즈가 소유하고 있었던 이 주식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도 모르지. 근데 실제로 이것을 이제 동서 측에서 이제 지분 인수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동서식품의 맥심과 맥스웰 하우스가 자체적인 상표권을 가지고 아마 이제 수출도 가능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브랜드를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런 면에서 사실 동서식품의 이제 방향성 자체가 그닥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발전 가능성도 있어서 이 동서 주식을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아무튼 이 동서식품이 국내에선 어찌됐든 간에 명실상부한 인스턴트 커피 시장에 거의 이제 1순위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많은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면서도 고정 어떤 그 충성도가 높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의 맥심의 충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RTD 커피 시장에서 롯데칠성하고 이제 각축전을 벌이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이제 맥심 커피와 관련된 것들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동서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벅스와의 제휴를 통해서 이제 독점적으로 이제 가공 RTD 커피 음료를 이제 다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동서식품의 향후 방향성들에 관심 갖고 있어요. 참고로 저는 제가 모르는 주식이나 코인을 사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정보 듣고 사는 편이 아니라 예전부터 쭉 관심 있어 하는 주가를 이제 모니터링 하다가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주식이 뭐냐면 유한양행이에요. 유한양행. 제가 한 대학생 때부터 이쪽 관련 주를 많이 관심 있어 했고 저희 할아버지가 이 유한양행에 이제 많이 투자해서 이제 주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유한양행 본사에 이제 많이 따라가고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 한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래서 이제 유한양행 주식을 제가 좀 선호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유한양행 지금 볼까요? 유한양행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와, 그래도 코로나 때는 한 8만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너무 많이 떨어졌네. 이놈의 공매도 나쁜 새끼들. 자,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이제 뭐라 그럴까, 재무 상태가 비교적 좋은 편이면서 이제 기업의 이미지도 상당히 좋아서 뭐 향후 이런 제약주들이 좀 오랫동안 나쁘지 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 유한양행을 좀 꾸준히 사는 편인데 뭐 일단 지금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만 또 다시 이제 호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뭐 지켜봐야겠죠. 그냥 저희 개소리였어요. 저 개소리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들지 말고. 자, 어찌됐든 간에 이 SCA와 이제 일본 로스팅 단계,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 로스팅 8단계가 더 보편적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1세대 바리스타를 통해서 일본의 커피 문화와 이러한 그 어떤 매뉴얼, 그리고 이제 기초 지식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웬만한 서적들이 다 이제 일본식 커피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만큼 완전 빼다 박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일본식 커피를 우리가 많이 지향했었죠, 초창기에는. 근데 2010년도 이후에 이제 스페셜티 문화와 함께 서구 쪽 커피 문화가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로스팅 단계에도 이제 미국식으로 많이 따라가게 되고 실제로 이제 유럽식을 선보이거나 이제 오세아니안식 뭐 로스터들도 국내에 많이 들어오면서 실제로 다양한 나라의 커피 문화가 이제 혼재되어 있는데 뭐 사실 뭐가 더 맞다 틀리다 이런 거는 아무 의미 없고요. 그냥 자기가 배운 방식과 다른 방식의 어떤 차이점들 정도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라이트 시나몬, 미디엄, 하이, CT, 풀 CT 이거 백날 외워봐야 아무 소용 없고 실제로 이게 육안으로 구분도 잘 안 돼요. 대충 하이에서 CT인지 CT에서 풀 CT인지 그냥 대충 가무라 하는 건데 그냥 보편적으로는 이제 물론 그 에그트론이라고 그래서 미국 에그트론사에서 나오는 이제 색을 판독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참고로 그게 비싸요. 한번 찾아볼까요? 커피 색도계를 한번 쳐봤습니다. 뭐야? 15만원짜리도 있었어? 이거 언제 생겼어?
해외 커피 색도계. 이것도 중국산 아니야, 이거? 오, 싼데? 뭐냐, 아, 중국산이네요. 아, 싸다 싶으면 다 중국 거야. 아씨, 찝찝해. 국내에 이렇게 커피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싸다 싶으면 거의 다 중국산이에요. 뭐, 로스터기부터 시작해갖고. 일단 색도계가 일단 중국산 게 있네요. 근데 이제 지금 가격대가 한 20만원대 언저리에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이 색도계가 이제 좀 살려면, 한 돈 100만원은 줘야 돼요. 근데 지금 돈 100만원짜리도 사실 잘 없고, 보면은 제일 싼 게 165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색도계가 있으면 좋죠. 실제로 로스팅 할 때 이 색도계가 있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선뜻, 막 이제 사놓고 쓰기가 좀 애매한 거야. 나보고 만약에 이 100만원짜리 이거 사서 쓸래요? 그러면 솔직히, 어,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거 다른 거 사겠어. 커피에 관심이 없는 거죠. 저처럼 야매로 하는 애들이 참 문제예요. 자, 아무튼 간에 이런 색도계도 실제로는 팔고 있어서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돈이 좀 많으니까 뭐 집에서 하거나 뭐 내 로스팅에 관심이 있다. 그럼 하나 사갖고 뭐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네, 좋지 않을까? 좋아. 그렇게 하는 게 좋아.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커피 시음을 해봤습니다. 뭐 별거 없는데, 역시 기대에 못 미치네요. 사실 동서식품에서 나오는 커피들이 이렇게 기대에 확 미치는 거는 솔직히 제가 여태까지 먹은 것 중에 카누 시그니처 빼고는 없는 것 같아. 뭐 싱글 오리진 시리즈도 사실 조금 너무 쏘쏘 했었고, 근데 카누 시그니처는 좀 저한테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공 커피에 대한 저의 좀 편견을 많이 조금 완화했던 제품이어서, 물론 지금 다시 먹으면 감동이 덜하죠. 근데 이 처음 그 카누 시그니처를 먹었을 때 제가 제 방송에서도 한번 리뷰했었지만 상당히 좀 괜찮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유를 타서 먹어도 맛있었고요. 자, 오늘의 이제 기사거리들도 다시 한번 다뤄보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기사, 매거진 환경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커피 수입액 연 1조 돌파, 더 진해진 한국의 커피 사랑.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 시장으로 코로나19 확산에도 수입량 전년 대비 7.3%. 솔직히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커피 시장이 더 큰 걸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대놓고 3위라고 하는 게 저는 좀 솔직히 납득이 좀 안 가는데, 한번 일본 커피 시장의 규모를 한번 찾아볼까요? 구글링에서 찾아보는 게 낫나? 아, 네이버에서 찾아볼까? 일본 커피 시장 규모. 자, 일본 커피 시장의 규모가, 데이터가 어디 갔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편의점 커피 수요가 확대된다는 기사가 같이 2020년도쯤에 나와 있거든요. 단순히 시장 자체의 규모에 대한 데이터가 딱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량이 일본의 2019년 데이터가 45만 2,903톤으로 나와 있어요. 이 데이터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좀 볼게요. 우리나라의 커피 수입량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어디 갔냐? 데이터를 정확하게 비교하기 어렵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2019년도 데이터는 소비자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카페 상점에서 먹는 커피 콩을 포함해서 45만 2,903톤이 2019년 데이터입니다. 지금 일본의 시장 규모를 이제 1조 1,645억 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0배 정도 붙이면 이제 한 10조 정도로 보는데, 이게 지금 2019년 데이터니까 우리나라와 조금 비등비등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커피 수입량 자체로 봤을 때 18만 9,500톤이라고 합니다. 18만 9,500톤. 그러니까 이제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조금 더 앞서 있죠. 근데 이건 지금 단순히 이제 커피 수입량만을 보는 거니까. 자, 그럼 한국 커피 시장과 한번 볼까요? 일본과 한국
커피 시장 규모 나와 있나? 아, 이 날파리가 자꾸 나를 아니 이놈의 날파리 진짜 진짜 잡아야 되는데 정말 큰일 났네 이거. 아예 커피 향을 맡고 들어온 것이냐? 씨. 자, 지금 최근 데이터가 정확하게 없어갖고 좀 비교하기가 그런데 일단 대체적으로 지금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한국 커피 전문점의 규모가 이제 3이다 라는 식으로 많이들 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세계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세계 평균이 1인당 132잔인데 한국이 353잔이에요. 와, 대박 많이 먹네 그럼. 네, 역시 다시 한번 느끼지만 한국 커피 시장 규모가 지금 봤을 때 미국이 261억 달러, 중국이 51억 달러, 한국이 43억 달러, 일본이 4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 뛰었어요. 중국도 그렇고. 반면에 일본은 조금 이제 확 크기보다는 지금 일본이 2007년도 시장 규모가 32억 달러였는데 2018년도가 40억 달러, 8억 달러밖에 안 뛰었죠. 반면에 한국은 2007년도에 6억 달러에서 2018년도 43억 달러, 8배가 뛰었습니다. 지금 영국도 시장이 좀 계속 꾸준히 커가는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의 이제 커피 시장 자체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나오는 걸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이랑 상당히 규모가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3, 4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연도마다 실제로 좀 데이터 차이가 좀 있어서 그 세계 탑5 커피 국가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일본과 미국이 비교적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추세로 본다면 한국과 일본이 거의 비슷한 규모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이 이제 성장세가 더딘 거에 비해 한국이 좀 어마어마하게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거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박 성장이 많은 거죠. 왜냐면 아까 그 데이터만 보더라도 어디 갔어? 그 데이터. 와, 엄청 큰데? 중국이 2007년도가 3억 달러였는데 이거 2018년도 데이터입니다. 51억 달러예요. 우리나라보다 이 성장 폭이 그러면 17배? 맞죠? 네, 3억에서 51억. 맞죠? 17배. 그러니까 17배 뛴 거고 한국은 8배 뛴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2배 좀 안 되게 뛴 거고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커피 시장 규모가 다 성장세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커피를 엄청 먹어대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커피를 많이 수입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이제 수치적으로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커피 사용량 자체가 늘고 있고 또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커피 생산량 대비 소비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커피 가격 인상이 자연스럽게 당연하다고 밖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다음 기사 넘어가 볼게요. 커피빈 10일부터 커피값 최대 300원 인상. 네, 커피빈 코리아는 10일부터 5월 10일부터죠. 5월 10일부터 음료 가격을 100원에서 300원을 올린다. 기존 가격 4,900원 아메리카노에서 5,100원, 200원 인상하고요. 또 라떼류가 이제 스몰 사이즈 기준 5,400원에서 5,600원으로 인상한다고 돼 있네요. 뭐 우리나라 뭐 스타벅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그닥 선전하지 못하는 걸 보이는 거에 비하면 일단 뭐 커피 가격을 인상을 하려는 움직임이 점진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네요. 자, 다음 기사는 그 제가 좋아하는 이 톡파원 25시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이제 바샤 커피에 대해서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싱가포르 톡파원 톡파원이 이제 바샤 커피 매장을 가갖고 싱가포르에서 이제 유명한 요 바샤 커피를 이제 소개한 그 프로그램인데 실제로 이 바샤 커피가 싱가포르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국내에도 이 바샤 커피가 하나 어디였지? 어느 지점에 잠깐 들어왔었어요. 그 뭐야 이제 약간 좀 실험 매장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인터넷에서 이 제품을 다 판매하고 있고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바샤 커피를 검색해 보면 일단 바샤 커피가 포장이 워낙 이제 고풍이래.
부티나게 아주 고급스러워서 실제로 이 드립백이 이제 세트가 한 3만 원대로 형성되어 있는데 참고로 바샤 커피의 특징이 이제 가향 커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향 커피에 대해서 이제 인식 자체가 썩 익숙하지가 않은데 이 서구권에는 이제 이런 향이 인위적으로 들어가 있는 좀 뭐랄까 특별한 개성을 갖고 있는 이제 커피들이 비교적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죠.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뭐 가향 커피 그러면 이제 헤이즐넛 커피 정도로밖에 없는데 이 바샤 커피 중에서도 이 오렌지 향이 나는 제품이 좀 인기가 많다고 전 들었거든요. 물론 아직 안 사 먹어봤습니다. 산다 하면 여태 안 사 먹었는데 살 생각이 별로 없는 거지. 이 상당히 뭐랄까 포장이 고급스러워서 뭐 여성분들이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연애하시는 분들은 꼭 선물해 보시고 우리 와이프가 커피를 그닥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유명하다는 브랜드라 이제 국내에 들어왔는데 이 바샤 커피가 일단 파일럿 매장이 국내에 있었던 걸로 들었는데 없었나? 한국 바샤 커피 한국 어디 갔지? 또 어디서 그때 봤는데 한국 바샤 커피 없나요? 없나? 없었나? 일단 네이버에 이 바샤 커피 한국 공식 판매처는 있는데 딱히 어떤 정보가 많이 있는 것 같진 않네요. 그냥 없나? 매장이 따로 없나? 일단 원두와 기프트 세트에 대한 소개는 있는데 바샤커피 한국 공식 판매처라고 해놓고 쇼핑몰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세한 내용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뭐 바샤커피 한국 공식 판매처 어바웃이라고 해놓고 들어가 볼까요? 1910년 전설적인 모로코 커피의 재탄생. 바샤커피는 1910년 모로코 마라케시의 뭔 소리야? 윈스터 처칠, 찰리 채플린, 프랭클린, 루즈벨트 등 당대 정치문학의 인사들이 활발히 모이던 사교의 장이었다. 느림의 미학이 가미된 커피. 복합적인 향미의 블렌딩과 어쩌고 저쩌고 그렇대요. 그렇답니다. 일단은 지금 오프라인에 메이필드 호텔이라고 써있는데 써있기로는 네, 반야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 매장이 있다고. 네, 나도 몰라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있어요. 네, 바샤커피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매장이 있는데 한번 한국 바샤커피 오프라인 매장 검색해 볼까요? 다녀오신 분 없나? 국내에 따로 갔다 오셔갖고 써놓으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써있기로는 국내에 이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것처럼 써있는데, 딱히 자세한 내용이 없네요. 네, 없는 것 같은데요. 에이, 나도 몰라. 뭐, 나중에 한가할 때 좀 찾아보겠습니다.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자, 이제 다음 기사. 졸렬하네. 오늘은 예스 퀴즈존 했다가 비난 쏟아진 카페. 경기도 연천군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한희 씨, 29세 여성분이래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이날 카페를 찾는 어린이 손님을 위해 사탕 꾸러미 100개를 준비했다. 어린이 전용 음료를 1,000원에 판다는 김 씨의 카페는 어린이 출입을 막지 않는 예스 퀴즈존이다. 노키즈존의 반대말인 거죠. 네, 김 씨는 같은 아이 엄마로서 아이를 데리고 식당 카페에 가는 일이 눈치 보일 때가 많아 어린이 동반 손님을 편하게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예스 퀴즈존을 시작했다고 말한다. 노키즈존 대신 예스 퀴즈존도 늘어났다. 내용이 뭐가 문제인 거지? 자, 좀 볼까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S키즈존 명단이 공유되며 퍼지고 있다. 어쩌고저쩌고. 해당 카페 관계자는 카페 분위기가 젊은 편이라 이런 글을 써두지 않으면 발걸음 돌리는 가족 손님이 많아 이들이 편히 즐기다 가라는 뜻에서 공지를 따로 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스 키즈 앤드 펫존이라고 안내문을 붙여뒀다. 노키즈존이 이게 뭔 내용이요? 핵심 내용 그거군요. 평상시엔 노키즈존으로 운영하다가 어린이날이니까
예스키즈존으로 하루 했대. 아, 그래가지고 그 업체 명단을 이제 공유하면서 뭐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이제 어린이날이니까 애들 많이 받아서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속보인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겠죠. 네, 평상시에는 오지 말라고 그랬다가 또 돈 되니까 또 이날 하겠다. 근데 뭐 꼭 이게 그렇게 나쁜가? 아니 그래도 뭐 애들 데리고 갈 데가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뭐 어찌됐든 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는 그닥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뭐 싶기도 한데 뭐 다 그러는 거지. 뭐 기업이 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뭐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자, 이제 다음 기사 찾아볼게요. 그 다음 기사, 스타벅스 종이빨대 회수 정말 괜찮은가? 스타벅스 매장에서 사용하는 종이빨대에서 휘발유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해당 빨대를 전량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벅스 측은 냄새 문제를 인지한 한편 인체에 무해하다. 아니 이게 왜 인체에 무해해? 아니 냄새가 그렇게 이상한 게 나는데 본드 맛 나는 거 아니오? 자, 일단은 지금 그 종이 빨대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다 회수 조치했대요. 네.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해서 이제 종이 빨대가 나왔는데 실제로 종이 빨대를 써보면 되게 불편합니다. 먹다 보면 이 종이가 이제 흐물흐물해지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종이 빨아먹는 맛들도 나갔고 썩 좋지 않은데 종이 빨대 그냥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냥 들고 마셔. 뭐 빨대를 왜 쓰는 거야? 어? 빨대 없애버려. 그냥 없애. 그냥 안 팔면 되잖아. 그냥 없다 그래. 그냥. 그냥 빨대 하지 마. 아, 근데 솔직히 이 빨대가 필요한가? 커피 그냥 두고 물론 먹다 보면 이제 얼굴로 튀지. 이렇게 들이붓다가. 그 이해는 하는데, 그냥 환경을 생각해서 빨대 없앱시다, 여러분. 또 이러면 또 그런다? 아,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빨대를 잘 안 쓰다 보니까, 이제 먹다 보면 이제 막 얼굴에 이제 쏟죠. 네, 들이붓다가 그 실제로 이제 막 흘리기도 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뭐 그 정도는 감수하고 먹을 수 있지 않나? 꼭 빨대로 음료를 빨아 먹어야만 좋은 건가? 뭐 치아를 위해서 빨대로 빨아 먹는 게 좋다고는 하는데 그냥 그냥 살면 어떨까 싶네요. 아니면 그 뭐야 개인용 빨대를 두고 다니라고 그래. 우리가 그 젓가락 숟가락을 옛날에 두고 다녔잖아요, 도시락통에. 그 개인용 빨대 개인용 빨대를 두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카페에서 안 주는 거지. 그러니까 알아서 먹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나? 아, 죄송합니다. 네, 헛소리했습니다. 반성할게요. 네. 아, 또 뭐 커피 기사들이 있나 좀 찾아보고 있는데 마땅하게 눈에 띄는 게 없네요. 없는 것 같아. 자, 오늘 기사 소개 그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냥 지금 제가 먹었던 요 카누 로스팅, 마일드 로스트와 이제 라이트 로스트 정도 소개하는 걸로 해서 2부를 맞춰볼까 하는데, 그냥 저의 주접을 잠깐 좀 떨어보겠습니다.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또 고가워하지 마시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이번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이끄는 이번 정부에서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이제 지금 믿는다라는 기사를 많이 종종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별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시나? 한덕수 총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모르죠. 저도 몰라요. 제가 뭐 한덕수 아저씨를 뭐 알겠어? 뭐 이분이 뭐 과거에 경기고등학교 출신의 이제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 박사의 뭐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출신이라는 걸 아는데 뭐 일면식도 없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이분이 이제 그 IMF 당시에 그 영화 그 국가부도의 날 아시죠? 국가부도의 날. 그 국가부도의 날에서 이제 재정국 차관 역을 맡았던 이 조우진 역할이 바로 이 한덕수 총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IMF 사절단을 맞이하고 이제 이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 개혁에 이제 가장 먼저 앞장섰던 그 이 영화를 보시면 재벌 2세가 한 분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이 삼성가의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거기서 그러죠.
우리 하버드 동문 아닙니까? 하버드 동문 뭐 서로 도와야지요.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대사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그 한덕수 이 재정국 차관의 역할을 이 조우진 씨가 담당하고 있는데 상당히 얄밉죠. 이 영화를 보시면 나와요. 아주 깐죽깐죽 되는 느낌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한덕수 총리가 나중에는 이제 노무현 정부 당시, 그러니까 DJ 시절에는 이제 재정부 차관, 그리고 이제 노무현 당시에는 이제 이제 총리, 국무총리로 임명이 돼서 그때 당시 영화, 그 블랙머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그 외환은행 론스타 사태의 이제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윤석열 전 총리를 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르질 않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불렀어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어떤 사인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 경향이 많은데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이 블랙머니라는 영화랑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꼭 보시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국제사업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한전 민영화라든가, 뭐 이제 의료보험 민영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표명은 없습니다만, 향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간접적인 기사로 알 수 있는 걸 보면, 추후 분명히, 이번 정부에서 어떤 새로운 변화와 시그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게 이렇게 임명안을 통해서도 약간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 우리가 뽑은 윤석열 정부를 이제 믿고 신뢰해야겠지만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관심을 갖고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저의 짧은 사담이었고요. 요새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잘 먹고 잘 살 때에는 어떤 정부가 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대다수의 부자를 위한 이 정책, 그리고 부자를 위한 정부가 이제 일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뭐 한덕수 총리가 임명이 되든 말든 별로 관심 없고 오히려 더 반기는 편입니다. 왜냐면 민영화가 됐을 때 기업들이나 이런 정부와 이제 어떤 밀착 관계에 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유리하죠. 근데 보편적인 서민들, 저처럼 이제 가난한 서민들 입장에서는 점점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것이 이제 오늘날 현실이고 많은 선진국들이 그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줬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영국인데요. 영국을 바라보시게 되면 이 대처 수당이 이제 좀 약간 장단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대처 수당이 민영화 사업을 뭐랄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오늘날의 이제 영국의 이제 폐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대처 수상과 관련돼 있는 영화가 그 유명한 그 춤추는 영화 있죠. 그 빌리 엘리엇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게 이제 석탄 노조와 관련돼 있고 이때 당시에 이제 무리한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석탄 사업을 약간 조금 탄압하거나 약간 좀 등한시했었던 내용들이 이 영화에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정치가 일반 서민들의 삶에 얼마나 큰 역할과 영향을 주는지 좀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이 영화도 또 다시 보면 좋겠죠. 무식한 백수 아저씨의 그냥 개소리였고요. 그냥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들이 좀 많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 집안의 이제 가장으로서 물론 무능하지만 어쨌든 가장 아니에요. 가장이다 보니 이런 변화의 시기에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수지만 어떻게 돌고 먹으면서 돈 벌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쉽게 도태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걸로 이제 낙오되는 거예요. 낙오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항상 깨어 있어서 정신 차리면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주말이 이제 거의 이제 시작이구나. 토요일이니까 주말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이번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 아마 이게 올라갈 때쯤 되면 이제 한 주가 새로 시작되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가 시작되는 또 5월의 둘째 주 또 즐겁게
아마 이 5월 달이 어린이날, 또 뭐 어버이날, 또 뭐 스승의 날, 뭐 근로자의 날, 뭐 이 근로자의 날은 지났고요. 뭐 여러 가지 날절이 많습니다. 그래도 워낙 날씨가 따뜻하고 놀기 좋을 때라 나들이들 많이 나가실 텐데, 그래도 이제 운전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또 집안에 우환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일생에 있어서 건강하고 아프지 않은 거 이게 크나큰 기쁨입니다. 큰 돈 버는 것보다도 아프지 않으면서도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진심 기원하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